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 및 풍요, 성애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여겨졌으며 종종 욕망과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탄생. 아프로디테의 탄생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신화가 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우라노스 하늘의 신에 잘린 성기가 바다에 떨어져 흰 거품을 만들었고 그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화에서 그녀는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키프로스의 여신이라고도 불립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로 묘사됩니다. 성격과 역할.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서, 열정, 매력적인 힘을 담당하는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과 욕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로맨스 이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상징. 비둘기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아프로디테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장미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꽃으로 아프로디테와 자주 연관됩니다. 조개껍질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신화 때문에 종종 조개껍질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유명한 이야기. 트로이 전쟁 파리스가 새 여신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해야 하는 심판에서 아프로디테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헬레네의 사랑을 그에게 약속했고 결국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레스와의 사랑. 아프로디테는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지만 전쟁의 신 아레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헤파이스토스가 함정으로 잡아 다른 신들에게 공개하는 이야기는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예술과 문학에서 수많은 작품의 주제가 되었으며 아름다움과 사랑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 중 하나이며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 욕망, 질투와 같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성격과 특징. 아프로디테는 단순히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으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욕망과 파괴, 사랑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동시에 질투와 갈등,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은 아프로디테의 간섭으로 시작된 것이며 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질투.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쟁하는 여성들을 질투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드로메다의 어머니 카시오페이아가 자신의 딸을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자 아프로디테가 이에 분노하여 카시오페이아를 벌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연인들. 아프로디테는 여러 신들과 영웅들과의 로맨스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연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레스. 아프로디테의 가장 유명한 연인으로 전쟁의 신 아레스와의 관계는 사랑과 전쟁의 모순된 결합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발각되어 다른 신들에게 공개되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아도니스.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가 깊이 사랑한 젊고 아름다운 인간 사내였습니다. 그는 사냥 도중 멧돼지에게 공격을 받아 죽었는데 아프로디테는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그의 피로부터 꽃을 피어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연의 주기와 사랑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앙키세스. 트로이의 영웅 앙키세스는 아프로디테와의 사랑으로 아이네이아스를 낳았습니다. 아이네이아스는 로마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영웅이며 로마의 건국 신화와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아프로디테는 로마의 역사와도 연결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아프로디테와 푸시케. 아프로디테와 푸시케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푸시케는 인간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여신처럼 숭배받았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에 질투하여 자신의 아들 에로스 큐피드에게 푸시케를 벌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에로스는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푸시케는 수많은 시련을 겪고 결국 신이 되어 에로스와 영원한 사랑을 맺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와 예술. 아프로디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미술과 조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조각상과 그림은 신들의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여성미의 궁극적인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이 조각상은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프락시텔레스의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체 여신의 조각상으로 아프로디테의 섬세하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고대 신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 영화, 예술에서도 여전히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사랑과 욕망, 아름다움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측면을 대표하며 인간의 감정과 열망을 대변하는 여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정과 숭배. 아프로디테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전역에서 숭배받았으며 그녀를 위한 신정과 축제가 있었습니다. 키프로스 섬.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이곳에는 그녀를 위한 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키프로스의 파포스에는 아프로디테의 주요 성지가 있었습니다. 코리누스. 고대 그리스 도시 코리누스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였으며 여기서 열리는 축제는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사와 축제.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으며 이 중에는 사랑과 미의 축제인 아프로디테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그녀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대립. 아프로디테는 여러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대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질투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헤라와 아테나와의 갈등. 트로이 전쟁의 시작은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 사이의 질투와 경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아프로디테의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입니다. 아프로드리테와 다프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신 에로스를 사용하여 다프네를 사랑하게 하려 했지만 다프네는 이를 거부하고 아프로디테의 권능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결국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로 변하게 되었고 이 나무는 아프로디테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상징적 의미. 아프로디테는 단순히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의 다양한 형태. 아프로디테는 연애, 친밀함, 우정, 가족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대표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잡함과 다양한 감정을 상기시킵니다. 자아와 자기 수용.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현대 문학,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문학과 영화. 많은 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이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신화를 기반으로 한 현대 소설이나 영화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패션. 아프로디테의 이미지와 상징은 현대 예술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패션 세계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영감을 주곤 합니다. 아프로디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아트워크와 패션 콜렉션이 존재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수수께끼. 아프로디테는 신화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감정, 관계의 복잡성, 아름다움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적인 인물로 남아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 아름다움의 의미,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여러 이름과 관련 신들.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 이름과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각각은 그녀의 특성과 속성을 반영합니다. 아프로디테 우에나 천상의 아프로디테로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측면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고귀함을 강조합니다. 아프로디테 판디모스 세속적인 사랑과 육체적 매력을 상징합니다. 이 이름은 아프로디테가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로디테의 가족관계. 아프로디테의 가족관계는 그녀의 이야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아프로디테의 부모에 대한 전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녀가 우라노스에 잘린 성기로부터 바다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아프로디테는 에로스 큐피드라는 사랑의 신을 낳았습니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사랑과 매력을 상징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화살을 쏘는 역할을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상징과 시각적 표현. 아프로디테는 다양한 상징과 시각적 요소를 통해 표현됩니다. 비둘기와 참새.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으로 아프로디테와 자주 연관됩니다. 그녀의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비둘기를 곁에 두고 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참새는 그녀의 다른 상징 중 하나로 사랑과 성적 매력을 나타냅니다. 장미는 아프로디테의 꽃으로 여겨지며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장미의 가시 또한 사랑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여신들 간의 갈등. 아프로디테는 다른 여신들과의 갈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름다움이 종종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헤라와 아테나, 트로이 전쟁의 심판에서 아프로디테는 헤라와 아테나와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며 그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프로디테의 성격과 그녀가 지닌 복잡한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프로디테가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에 질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여신 간의 갈등이 발생하며 사랑의 힘과 질투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아프로디테의 현대적 해석. 아프로디테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랑, 아름다움, 그리고 성적인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현대 매체에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학과 영화. 아프로디테를 주제로 한 현대 소설이나 영화는 주로 사랑의 복잡성,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성적 매력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아프로디테의 신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관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패션과 광고. 아프로디테는 패션 업계에서 영감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종종 광고나 패션쇼에서 활용됩니다.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조하는 마케팅 캠페인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상징적 이미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상징적 교훈. 아프로디테의 신화와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과 미의 여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사랑의 복잡성. 아프로디테의 이야기는 사랑이 항상 순조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가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 아프로디테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강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사랑의 힘. 아프로디테는 사랑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고대 신화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성격과 신화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